그 어떤 10분보다 알찬 10분 뉴스 하이킥 합타임. 아, 연말이 얼마 안 남았는데 네. 그때까지 130만을 꿈꾸는 네. 하이킥의 요정 오윤혜 씨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메리 화이트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크리스마스 네. 진짜 오랜만에 화이트 크리스마스. 아,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지 오늘 굉장히 차도 안 막히고 네. 많은 분들이 집에서 따뜻하게 보내고 계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요. 저는 근데 사실은 약간의 감기 몸살 기운이 와서 오늘 방송을 해야 되니까 네. 바깥에 나가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귤 까먹으면서 가습기 틀어놓고 네. 네네. 밀린 영화 봤습니다. 저는 어떻게 아플- 보내셨어요? 아플 자유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아프면 안 돼요. 네,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노량을 봤어요. 아, 노량을 외출하셨네. 봤는데 아, 이제 방송이 오정TV에서 또 노량 라이브를 했어야 되거든요. 영화 리뷰. 그것 때문에 사실 보긴 했는데 제가 막판에 너무 울어가지고 메이크업이 다 지워진 거예요. 근데 노량 예전에 어떤 반전이 있어서 운 게 아니라 다 알잖아 우리. 네, 근데 약간 지금의 대한민국의 현실과 비교가 되면서 아, 네. 정말 우리나라에 백성들을 위해서 온몸으로 백성을 위해서 싸운 장군이 있었지. 네. 지금 대한민국을 관통하는 말이 뭡니까? 각자도생이에요. 네, 네. 근데 이게 사실 말이 쉽지 굉장히 아픈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이순신 장군처럼 음. 국민들을 위해서 온몸으로 싸워주고 지켜주는 분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괜히 좀 그랬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임진왜란 때 정유재란 때 장군과 네. 서울을 보면서 봤던 그 수많은 장군들의 차이. 네. 네, 근데 네.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은 역사가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결과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이지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네. 장군님이 그 겨드랑이에 날개 달린 장군님이 와서 역사를 바꾸지는 않는다라고 저는 네.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지금의 정치인들은 시민들의 말을 잘 듣고 시민들과 동료 시민들과 어떤 공동체를 만들 거냐에 대한 자신의 비전을 제시하고 시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네. 시민들과 함께 그 힘을 믿고 네. 함께 역사를 써나가는 것이지 네.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우리를 구원해 줄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만드는 것이다. 네. 저는 믿습니다. 그 리더의 진정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같은 그 병사지만 힘이 다르더라고요. 네,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재를 느끼면서 아무튼 네, 노량이 네. 굉장히 저한테 좀 슬프게 다가왔는데 네. 오늘 제가 또 주목한 뉴스는 네. 국가보훈부가 세계 속의 독립운동을 주제로 2024년도 이달의 독립운동가 38명을 선정했습니다. 2024년 1월의 독립운동가로 이승만 전 대통령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국의 독립을 세계에 호소했다라는 이유였는데 보니까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이전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가 자유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데 반드시 필요하다. 윤석열 정부는 이전 대통령을 국가 영웅으로 기리고자 기념과 건립을 비롯해 관련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 이거 다른 단체들 그 이승만 추모사업회 등등등 뭐 이런 분들이 반복적으로 추천을 해서도 계속 미끄러졌거든요. 네. 다 이유가 있는데 네. 제가 하나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상해 임시정부가 발간한 독립신문 1925년 3월 25일자 호해가 나옵니다. 왜 호해를 발행을 했느냐. 이승만의 국제연맹 위임통치 주장. 국제연맹을 우리나라 국제연맹에다가 그때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국제연합 전신은 국제연맹을 만든단 말이에요. 세계 기구로. 네. 여기에 우리를 신탁통치, 위임통치 해달라라고 이승만 당시 상해 임시정부 대통령이 주장을 했어요. 그랬더니 상해 임시정부에서 이거 안 된다. 그걸 자주 독립을 해야지 웬 위임통치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승만은 직책을 수행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행동합니다. 나 대통령 안 해. 이런 거예요. 네. 그래서 이승만 탄핵을 합니다. 국민 탄핵을 해요. 상해 임시정부가 예, 상해 안 해? 임시정부. 그럼 하지 마 하고 탄핵을 시켜버려요. 네. 그러고 나서 대한민국이 정부 수립이 1948년에 되고 나서 4.19 혁명이 일어나고 네. 하야에서 하와이로 도망가잖아요. 네. 예. 이승만 씨는요. 이승만 전 대통령은 상해 임시정부에서도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두 번 쫓겨난 대통령이에요. 네. 그런데 국제 외교론과 자주 독립론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스스로 우리가 자주 독립해야 된다. 아니다. 강대국에 호소해서 독립을 얻어야 된다. 결과가 어떻게 됐든 간에 네. 이걸 얘기한 걸 가지고 해외에다가 자주 독립을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독립운동가 상을 줘야 된다. 탄핵당한 사람한테요.
우리나라 헌법 전문은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돼 있어요. 네. 상해 임시정부로부터 파문당하고 탄핵당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과 이전과 이후를 갈라서 보고 네. 독립운동가로서 인정해야 된다라는 말이 맞는 말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상해 대한민국이 법통을 계승하고 있는 상해 임시정부로부터 탄핵당한 사람이다. 네, 맞습니다. 더군다나 반민특위 있잖아요. 반민특위 친일파 청산을 막을 수 있었던 정말 어쩌면 마지막 기회였는데 고기 해산되는 데 있어서 이승만 정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만 보더라도 여전히 그것 때문에라도 아직도 친일의 잔재가 너무 뿌리 깊게 대한민국에 또 남아 있죠. 근데 독립운동가 호칭이라니 너무 되게 그때 아이러니합니다. 친일 경찰들을 기마 경찰들 반민특위 사무실로 돌진시켜가지고 다 해산시키고 체포했잖아요. 맞습니다. 최근에 제가 선물 받은 책이 김동춘 교수님의 대한민국은 왜라는 책이에요. 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군사정권이나 민주화 운동을 직접 경험한 세대가 아니다 보니까 야, 너 좌빨이냐 빨갱이냐 이런 공격들이 전혀 무감하고 왜 그것 말고는 공격할 게 없나? 되게 약간 항상 아이러니했거든요. 네, 왜 이렇게 네. 극단적으로 나눌 수밖에 없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현대사적으로 정리가 잘 돼 있어서 되게 놀랐는데 그 중심에 이승만 대통령도 전 대통령도 많이 등장하거든요. 한국 보수의 뿌리. 네, 대한민국의 보수의 기원은 어디서부터인가. 예. 그래서 기회 되시면 그 책도 읽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왜 논란을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내년 1월달에 독립운동가로 이렇게 선정이 되면 무슨 네. 달력 같은 데도 나오고 라디오 광고로도 나오고 막 이러거든요. 아. 홍범도 이후에 이승만 논란을 다시 내년 1월달에 보훈부가 굳이 이렇게 끄집어 올리는 게 네. 정부 여당에게 좋은 일인지 저는 사실 정말 그것도 아이러니네요. 의문입니다. 네. 대단한 정부 감각이다. 자, 그다음 뉴스입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청부민원 의혹이 불거졌어요. 보니까 뉴스타파의 김만배 신앙님 녹취록 보도 관련 검찰 수사가 시작됐는데 방심에 관련 민원이 쏟아진 거예요. 그랬더니 당시 방심위는 이 민원을 긴급 심의 안건으로 상정을 했고 알고 보니 이 민원의 상당수가 사실은 유희림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민원을 청구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가질 만한 정황이 나왔습니다. 아니, 이 정황이 어디에 나왔냐면은 어떤 분이 공익제보자가 있었잖아요. 네네. 국민권익위의 류일임 위원장이 민원 사주 의혹을 신고한 거고 뉴스타파가 이 신고서를 기반으로 취재를 했어요. 봤더니 이 류 위원장의 가족 중 최소 6명이 민원을 했고 9월 4일부터 18일까지 270여 건의 민원이 들어왔는데 취재진이 확인해 보니까 127건이 45.8%입니다. 네, 류일임 위원장의 가족과 지인 혹은 관련 단체가 낸 민원이고 이 민원 내용은 서로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한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오타 낸 것도 똑같더라고요. 아, 오타 난 것도요? 오타 난 것도 복붙을 하다 보니까 오타 내지는 이렇게 문장 부호를 잘못 쓴 게 있던데 그거를 그대로 복붙을 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 게 이제 그래요? 뉴스타파의 보도를 통해서 드러났는데 네. 이게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익제보자가 있는 거예요. 공익제보자라고 하면 이 정보를 직접 다뤘던 분일 가능성이 크잖아요. 네. 방심위원회 안에 공익제보자가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이 공익제보자가 변호사 한 분을 네. 대리하게 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한 거죠. 네. 여기에 보면 동생의 부인, 아들, 처제, 동서, 조카 이들의 민원은 9월 4일부터 6일 사이에 집중됩니다. 그리고 9월 5일 날 긴급 심의를 유일임 네. 방심위가 하죠. 긴급 심의를 하고 긴급 심의 결과에 따라서 KBS, MBC, JTBC 이런 등등등은 전부 다 과태료 과징금 몇 천만 원씩 다 받고요. 어머. 예. 이분이 그러면 긴급 심의 이거 직접 심의하고 징계하고 관련 회의에 참석하는 분이잖아요. 유일임 위원장님. 그러니까 적어도 자기 동생이나 이런 사람들이 네. 긴급 심의를 했으면 이해충돌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럼요. 심의에서 빠져야 돼요. 빠지지 않죠. 그러면 민원을 사주하고 보기에 따라서는 네. 민원 사주의 셀프 심의
셀프 징계 이렇게 일사천리로 이루어진 겁니다. 일사천리로. 이거는 이해충돌뿐만 아니라 법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뭐 이해충돌 방지법에도 위반될 것 같고요. 이거 네. 직권남용의 소지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게 법적인 문제도 분명히 짚어야 될 게 많고 그 다음에 도대체 저는 유일임 위원장이 이 양반도 언론계에서 꽤 오래 일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자기 동생, 처제, 뭐 조카 본인이 일했던 뭐 경주 엑스포인가요? 문화 엑스포인가요? 단체들. 이 관련 단체 이런 데까지 동원을 해서 민원을 사주했다면 왜 이랬을까? 혼자만의 과잉된 행동이냐? 아니면 누군가와 이런 일정으로 쭉쭉쭉 한번 일을 밀어보자라고 했다는 어떤 공모의 가능성 여기까지 살펴봐야 된다. 네. 좀 자세한 상황 저희들도 좀 지켜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죠. 자, 네. 3부에서는 이상민님 기다리고 있고 하프타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